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라이브 방송으로 할까 아니면 녹화 방송으로 좀 편집을 해서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대선 경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선 경주 분석 방송을 올릴 일도 없고, 10만 원 한마필 정도 추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저는 쉬어요. 이번 주는 저는 경마를 안 하고 좀 쉬도록 할 예정이라서 시간도 많고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지식은 뭐 경마라든가 아니면 혈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것 같아요. 결국은 배팅을 해서 돈을 따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배팅으로 해가서 돈을 딴 유명한 사람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빌 벤터입니다. 10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1조 2천억 원. 지금 뭐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한 1조 2,5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경마로 1조 원을 번 사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제는 그는 어떻게 경마로 1조 원을 벌었는가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본금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력도 갖춰야 되고 이 빌 벤터는 위키피디아만 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 벤터 본명은 윌리엄 벤터라고 나와 있고 1957년생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경마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갬블러예요. 그러니까 경마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안 맞을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경마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프로페셔널 갬블러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사람은 이제 비비안 펑이라고 나중에 이제 홍콩 경마 이후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갖고 부인입니다. 옆에 있는 이분은 부인이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더라도 빌 벤터만 치면은 쫙 나와요. How to make 1 billion. 경마로 어떻게 1조 원을 벌었나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배팅으로 1조 원을 벌었나. 1조 원, 말이 1조 원이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한국에 통할 수 있느냐, 아니면 통할 수 없느냐. 저는 통할 수는 있는데 이걸 통하게 하려면 불법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사람처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계속 변수를 컴퓨터에 그 변수 값을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해서 그에 도출된 결과로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뭐 위너스맨이나 나운더 파이트가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컴퓨터에서 도출값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출값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프로그래머죠. 그러니까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진 않지만은 사람을 사서 만들고 사람을 사서 그 변수값을 다 입력을 시키겠지만은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마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전문적인 프로 갬블러이고 이 빌 벤터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1조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있어요. 앤디 홀딩이라고. 이 사람도 이 프로페셔널 갬블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경마 전문가예요. 말을 볼 줄 알고 말에 띄는 것을 보면 능력치를 파악할 줄 알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배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에 의해서 변수값으로 인해 갖고 수학적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은 이 앤디 홀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 벤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빌 벤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생겼죠. 상당히 좀 멋있게 생겼는데, 손덕수님, 그 사람도 한국 경마하면 100% 오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워커힐 카지노에서 마사이가 경마 송출을 해갖고 외국인들이 돈을 따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10만원 상한선이 없으니까는 외국인들이 해서 돈을 따갔는데, 10만원 상한선이 있으면은 못 따요. 그건 맞아요. 손덕수님처럼 매경주 10만원만 배팅할 수 있으면은 따기 힘든 구조인 건 맞아요. 변수값이 워낙 많으니까는. 근데 그 워커힐에서는 그걸 풀어버렸잖아요. 10만원 한도를 풀어버리니까는 외국인들이 무제한을 해서 따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몇백 퍼센트 따간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20 몇 프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 넣고 돈을 먹은 거예요. 100억을 했으면 120억을 따간 거고. 본명은 윌리엄 벤터이고 미국 프로페셔널 갬블러입니다. 그리고 경마 배팅이고, 경마한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석가입니다.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출신이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물리학인데 물리학도 수학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개념이 강했던 사람이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갔어요. 카지노에서 블랙잭,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바카라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블랙잭을 많이 하죠. 저도 이 블랙잭이나 바카라를 하려는 방법은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대충은 알아요. 근데 블랙잭을 이제 카드 카운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블랙잭은 끊임없이 카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오버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카라는 뭐 두 장이든 세 장이든 그렇게 더 받는 건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한 장은 더 받는 것 같던데, 근데 블랙잭은 계속해서 카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받은 카드를 다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카드의 확률을 재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땄습니다. 카지노에서. 그래서 라스베가스 모든 카지노에 출입 금지를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카이스트 출신이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하고 있잖아요. 바카라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 20일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20일이 블랙잭을 만드는 숫자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유명한 MIT 애들이 가서 그 카드 카운팅을 해서 돈을 따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그 카드 카운팅이 금지가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카드 카운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심증이지. 계속해서 돈을 따가니까는 카메라로 그 사람만 주시라는 거죠. 너 카드 카운팅 했어? 했는데, 나 안 했어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강원랜드는 안 그런데, 미국 카지노들은 그 어둠의 세계와 결탁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그 20일에도 나오잖아요. 잡혀갖고 막 두드려 맞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카지노에서 출입을 금지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결정적으로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분명합니다. 분석을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에서 출입 금지를 당해버리니까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는 이 알렌 우즈라는 사람을 만나서 동업을 해요. 그래서 1984년 홍콩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4년이면은 진짜 옛날이죠.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갔어요. 20대 때 간 거죠. 나이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아예 미국에서 컴퓨터를 다 해갖고 홍콩으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그 홍콩 경마장의 그 경마 기록들 있잖아요. 기록들하고 이런 모든 값을 컴퓨터에 다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컴퓨터를 들고 가는 거예요. 홍콩으로. 그래서 각종 변수들을 입력해서 통계값을 산출해 갖고 이제 배팅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겼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졌어요.
초기에 적자를 보다가, 그러니까 84년 갔다가 2년 동안 적자를 본 거죠. 2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88년도 4년 동안 적자를 본 거죠. 4년 후에 이제 60만 달러 첫 수익을 기록을 해요. 6억 원을 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0만 불, 30억을 딴 거죠. 이 사람이 한 이후에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트리플 트리오를 적중을 합니다. 이 트리플 트리오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33이죠. 트리플 트리오니까는. 세계 경주 1, 2, 3등 말을 맞추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1등이 들어오든 2등이 들어오든 3등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고 3등 안에 들어온 말 3마리를 맞추는 건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적중이 안 나오면은 거기에 걸렸던 금액들, 그러니까 배팅 금액들이 그대로 그 다음 경주, 그 다음 트리플 트리오로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월이 되다 보면 한 6번, 7번만 2월이 돼버리면은 이게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됩니다. 금액이 돼요. 거의 로또가 되는 거죠. 1000만 불이 넘어가니까요. 근데 이 빌 벤터가 홍콩을 간 이유는 홍콩이 그 베팅 규모가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에서 매출 규모만 따지면은 홍콩과 일본이 최강일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트리오도 2번이나 적중을 해요. 그래서 1600만 달러의 트리플 트리오에 적중을 했는데 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는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이걸 안 찾아간 거예요. 1600만 달러. 이거를 안 찾아가면은 그냥 자선 신탁에 기부를 해버려요. 몇 주 동안 안 찾아가면은. 그래갖고 이 1600만 달러를 했는데 결국은 배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잃은 돈을 남이 따가는 거잖아요. 내가 경마 주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경마를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마에 돈을 따는 게 마사회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돈을 떠는 그거는 이 갬블러들끼리 서로의 돈을 따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1600만 달러의 트리플 트리오에 적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권을 산 게 16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장사를 한 거예요. 한 장을 사서 1600만 달러 트리플 트리오를 적중을 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막권을 샀죠. 몇만 장에. 몇만 장의 막권을 산 거죠. 그래서 1600만 달러를 적중을 했는데, 그러니까 160만 불이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억. 20억을 투자해서 200억을 먹은 거잖아요. 할 만한 사업이죠.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게 일단 한 경주에 20억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국내 경마에서. 누가 태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경마가 지금 마지막 경주가 이제 배팅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40억에서 60억 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트리플 트리오라든가 아니면 일본 경마장에서 하는 그 뭐죠? 일본 경마장은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각 경마장, 일본이 중앙 경마장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 경마장에서 8개의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 중에 5개 경주, 그러니까 경마장이 다 달라요. 뭐 한신 경마장 아니면은 뭐 저기 뭐죠? 나카야마 경마장 뭐 이런 식으로 이 5개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경주 하나에 한 경주,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경주를 딱 정해 놓으면 그 경주의 우승마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마 5두를 맞추는 거. 요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적중이 안 나오니까는 2월 되고 해갖고 거의 로또가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쌈쌍이 있죠. 쌈쌍이라든가 사쌍이라든가. 이게 맞추기가 힘들죠. 쌈쌍성, 사쌍성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이것도 2월이 돼요. 그래서 미국 경마장도 이게 굉장히 큰 나중에는 로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으니까는 근데 이게 너무 좀 도박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더 로또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경마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분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맨날 단성식, 복성식, 쌍성식 이러는 거는 솔직히 도박적인 기질이 강한데, 이거는 도박의 개념을 넘어서죠. 로또가 돼버리니까는 오히려 이런 거를 도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뭐 사행성을 조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행운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이 트리플 트리오를 하면서 뭐 인생 역전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 방에 로또 맞은 거랑 똑같으니까는. 그래서 그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뭐 방송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1600만 달러 트리플 트리오가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난리 난 거죠.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저거 당첨이 됐냐. 나중에 이 빌 벤터가 전화를 하죠. 안 찾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자선 신탁에 기부를 하고. 홍콩은 경마의 주체가 마사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마사회가 아니라 홍콩은 경마의 주체가 홍콩 자키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자키 클럽이라고 해갖고 뭐 기수협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자키는 마주예요, 마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마가 영국에서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말을 기수가 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마주가 직접 탔어요. 그러니까 마주 이꼬르 자키랑 똑같았어요. 초창기 경마 때는.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자키 클럽 하면은 기수협회가 아니라 마주협회를 뜻합니다. 근데 홍콩 자키 클럽은 굉장히 홍콩 사람들한테 신망을 많이 받고 응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비영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의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많은 매출 중에 거의 90% 이상이 사회에 환원을 시켜요. 이 마주협회가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병원도 짓고 교육 쪽에 돈도 내고, 그러니까 홍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복지적으로 혜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경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는 경마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도박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홍콩은 경마를 한다고 해서 나쁘게 보진 않아요. 도박한다, 도박꾼이다, 도박쟁이다, 그런 식의 시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키 클럽이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비록 돈을 잃지만은 이 잃은 돈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풍족하게 해준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와 그 홍콩 경마의 좀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전화 배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전화 배팅을 해갖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홍콩 자키 클럽에서 전화 배팅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전화 배팅을 못하니까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홍콩 왔습니다. 그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잖아요. 못 끊잖아요. 그래서 홍콩으로 다시 돌아와갖고, 홍콩은 이 우리나라처럼 요 판매 부스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도 있는데 지점 말고 막것만 요래 판매해갖고 팔고 사고 하는 부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접 사는 거예요. 직접 사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홍콩 자키 클럽에서는 전화 구매도 허용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배팅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빌 벤트가 사용한 방법이 한국 경마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빌 벤트가 만약에 홍콩이 아니라 미국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경마장이 2개밖에 없잖아요. 딸랑 2개입니다. 해피밸리 그리고 샤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서울, 제주 빼고요. 부산 2군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경마 같은 경우는 배팅 금액도 크고 맨날 같은 경마장에서 같은 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들이 우승했을 때 보여준 그 기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마장이 엄청 많죠. 일본도 엄청 많죠. 중앙경마장만 8개니까는 물론 돌아가서 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 경마장 빼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벨몬트라든가 에키덕, 하나 더 있죠. 뭐죠? 뉴욕에 있는 게 뭐죠? 하나 더 있죠. 세 개가 있잖아요. 뉴욕에 3개가 있고 벨몬트, 에키덕,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명한데. 그리고 뭐 서부 쪽으로는 델마라든가 산타 아니타, 그리고 이 동부 쪽으로는 저 플로리다의 걸프 스트릿, 그리고 뭐 켄터키라든가 킨랜드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메이저 경마장을 빼고도 중소 그 경마장이 엄청 많고, 그리고 이 걸리는 돈 금액 자체가 아마 홍콩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우승하는 경주마들의 기록 자체가 그렇게 데이터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마장에서는 이 얘처럼 앤디 홀딩처럼 마피를 보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홍콩하고 똑같이 서울, 부산, 홍콩은 해피밸리, 샤틴 딱 2개니까는 요 기록 자체 데이터라 경주마들의 기록 자체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4년 동안 돈을 잃었잖아요. 4년 동안 돈을 잃으면서 계속해서 그 알고리즘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처음에는 뭐 경주적인 것들만 했겠죠. 뭐 경주 기록, 그리고 뭐 당일 주로 현황, 그리고 뭐 날 풍속, 그리고 기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를 치면은 문세영 기수와 기승을 한다,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한다. 아이 빨간색이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다,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한다. 여기에서 이 가중치를 얼만큼 줄 건가.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그 말이 기승을 했을 때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5를 줄까, 아니면 이상규 기수가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이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중치를 3을 줄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마사이가 정말 잘 돼 있는 게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냥 다 입력이 돼 버리잖아요. 세계에서도 이런 데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 마사이가 마사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말 혈통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일본보다 더 잘 돼 있어요. 홍콩보다 더 잘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예상지가 20개가 넘잖아요. 이 20개에서 매번 그 조교 패턴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뭐 그 주에 구보를 3바퀴를 돌고 속보를 1바퀴 돌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그 알고리즘을 위한 입력 개수가 적었죠. 50개도 안 됐어요. 50개도 변수 값이. 50개도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잃고, 그래서 빌 벤트가 계속해서 그거 알고리즘에 다른 것들, 다른 그 요인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해갖고 지금은 100개가 넘어요.
변수값이. 그러니까 이 100개를 매번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겠죠.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여기 나중에 기수가 은퇴를 한다, 아니면 말이 나이가 먹고 뭐 이래갖고 여러 가지 변수값이 나오면 그 변수값을 계속해서 더 생성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 100개의 변수값을 입력하는 것도 빌벤트가 안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겠어요? 프로그래머를 샀겠죠. 사갖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시켜갖고 경준날 딱 되면은, 오늘 날씨는 화창하고 주로는, 우리나라 주로 빠르기까지 나와주잖아요. 주로 빠르기는 오고, 뭐 기수는 어떠고 풍속은 어떠고 쫙 나오면, 이제 결과값이 쫙 나오면은 그걸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 같은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돈과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왜 없겠어요. 자신이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저한테도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자기는 이런 데 자신이 있으니까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 거라고 했던 이유가, 그 양반이 입력하는 게 거의 20개도 안 돼요. 입력값이. 그러니까 빌벤트처럼 성공을 하려면은 적어도 50개 이상의 변수값을 만들어 와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이 빌벤트가 입력하는 그 100개가 넘는 그 변수값이 뭔지는 안 밝혀졌어요. 왜냐면 그거 밝혀지면 그거 따라하는 건 쉽죠. 처음 하는 게 어렵지 따라하는 건 쉬워요. 소스가 다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합의하면 되니까는 그게 뭐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20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돈을 따려면은 적어도 50개에서 100개는 넘겨야 돼요. 이 변수값을 입력하는 게 정말 분석을 할 필요는 없죠. 이제 이것만 입력이 되면 분석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개를 볼 필요도 없고 결과값대로 배팅을 하면 되니까, 주관이 개입되면은 그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대부분 그 입력하는 거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 있잖아요. 그건 안 나와 있잖아요. 가중치를 얼만큼 줄지. 대부분 큰 경마 사이트에 다 밝혀져 있다고 하시는데, 헤드만 있고 그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저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데, 한경주 구매 상한선이 10만 원이에요. 불법을 안 한다고 했을 때, 합법적으로 배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걸로는 따기 힘들죠. 그래서 한국 경마에서는 빌벤트처럼 하려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배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값이 12마리가 나와요. 출전을 해요. 그러면은 이 빌벤트가 말한 그 프로그램으로 한다면은 딱 2마리만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조로 나올 수도 있고 한 4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불법, 용인된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경마가 거의 용인이 되잖아요. 10만원 이상 배팅하는 게.
뭐 한경주에 50만 원 하는 사람 경마장에 가도 차고 넘치잖아요.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차고 넘치고. 그걸 안 잡잖아요. 불법인데 거의 용인을 하고 있죠. 잡겠다고 하면 다 잡을 수 있으려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조교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교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미국도 조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마장. 뭐 그러니까 켄터키 더비 같은 거 이런 거 열리면 가서 훈련하는 거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 상황을. 근데 미국은 발표를 우리나라처럼 뭐 구보 세 바퀴, 속보 세 바퀴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큰 그 경마 사이트를 가보려면 브리즈업이라고 해갖고 뭐 800m를 뭐 54초에 끊었니, 1000m를 59초에 끊었니 이런 식으로 기록을 발표해요. 브리즈업 한 내용 기록들을.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빌벤트처럼 벌기는 국내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그 데이터를 할 그 용의가 있고, 나 젊어. 한 20, 30대야, 젊어. 몇 억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그거를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짜갖고 평생 이제 일 안 하고 요걸로만 하겠다. 그러면 해볼 만하죠. 죽을 때까지 하면 되니까는. 그러면 무조건 돈은 따겠죠. 근데 초기 자본은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필수예요, 초기 자본은. 이렇게 경마를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벤트가 경마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경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이 사람이 뭐 혈통에 대해서 어떤 뭐 부계, 모계, 모마의 이런 거리 적성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혈통 전문가도 아니고 오직 데이터 아날리스트예요. 분석가예요. 그러니까 경마를 몰라도 돈은 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마 자체라는 것도 갬블이거든요. 스포츠이긴 하지만은 이면에는 갬블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갬블은 뭐의 싸움이에요? 카지노도 그렇고 경마도 그렇고 뭐의 싸움이에요? 갬블은 확률의 싸움이에요. 확률. 이 확률을 얼마만큼 근접하느냐,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서 저거 안 갔네, 저거 조교사가 빼먹었네, 기수가 빼먹었네, 그 타령을 할 거면은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변수들은 아예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홍콩인들, 일본인들, 미국인들 조교사가 빼먹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말이 안 좋으면 아끼는 거죠. 기수가 빼먹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창백한 푸른전님 말씀처럼 한 방에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1600만 불에 한 거는 이 사람이 빌벤트가 이 1600만 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방향성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거고, 이쪽은 결국 안 찾아갔잖아요. 안 찾아갔고, 결국은 꾸준히 그렇게 배팅을 해갖고 10억 달러를 번 거예요.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을. 이 양반이 이 배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적중을 했을까요? 막건을 뭐 5개, 6개, 4개 해서 몇십만 불 사지. 이 막건 저 막건 찢어갖고. 그러면은 수익이 나는 게 끽해봐야 결과론적으로 그 카지노, 그 워커힐 카지노에서 이겼던 애들 있잖아요. 걔들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잘해봐야 150%예요. 근데 이게 머니게임이 돼버리니까는 무조건 100% 이긴다, 끝까지 가면 무조건 100%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만큼 150%의 수익률만큼 좋은 게 없죠. 100억을 투자하면 150억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마를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했고, 뭐 이 사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 외에 실패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빌벤트가 1조 벌었네, 나도 한번 해볼까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많겠죠. 많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답은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앤디 홀딩처럼 이건 어느 정도 직관력이 있고 말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말의 능력을 파악하는 눈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앤디 홀딩은 우리는 복성식에 너무 얽매이잖아요. 1등 2등 맞추는 데만 1등 2등 맞추는 데만 너무 메모리 돼 있잖아요. 쌍성식, 삼보, 쌈쌍, 이런데 너무 메모리 되어갖고 이게 경마의 전부라고 하는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경마는 각가지 성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거는, 만약에 경주가 하나 있어요. 1경주가 있어요. 1경주. 1경주에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해보면은 이 말할 때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어떤 배팅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도 이건 1호 한방이다. 그러면 이걸 배팅을 하는 거고, 복성식. 이거 1, 3, 5, 7, 8, 뭐 혼전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서 가장 나은 배팅 방법은 뭘까? 우리는 보통 여기서 가장 높은 배당을 주는 배팅 방법이 뭘까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가장 적중 확률이 높은 배팅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번 얘는 3등 안에는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5번 연식을 사는 게 그 경주에 가장 좋은 배팅 방법인 거예요. 비록 배당은 낮더라도. 그러니까 경마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 내가 뭐 훈련 보는 거 자신 있어, 조교 보는 거 자신 있어 하면 그걸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 배당판을 쫙 보면 답이 나와 하면서 이렇게 배당판만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만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도 저도 안 되는 게. 뭐 창백한 푸른전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식이 100배당이 보통 넘잖아요. 근데 이 100배당을 적중을 하려면은 과연 몇 구멍을 살까요? 단통으로는 안 사죠. 3, 2, 1 이렇게 단통으로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럼 보통 한 10구멍을 사든 20구멍을 사든, 10구멍을 사서 100배를 맞추는 거는 그냥 한 구멍을 사서 10배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잘해요. 오늘 이렇게 빌 벤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경마로서는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누구나 닮고 싶어하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배팅을 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 능력치가 뛰어나죠. 그거를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을 해서 성공을 할 정도니까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기치도 도박을 하든 사기치든 뭘 하려든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 나쁘면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예요.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진짜 패가 망신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머리 쪽은 자신 있어,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는 못해도 어설프게 흉내 내더라도 잘만 내면은 뭐 적어도 110에서 120
2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은근 많아요.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은근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120% 수익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마 분석하고 그러는 거 짜증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분처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또 워낙 경마를 좋아하고, 사실 저는 배팅을 좋아하는 것도 근데 배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배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진짜 좋아하는 건 경마예요. 경마를 워낙 좋아하니까는. 지난주도 그 배당을 몇 개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한 경주도 몇 개 있고 열받은 경주도 몇 개 있고. 근데 저는 이 빌벤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를 중시를 해요. 한국 경마에서는 데이터를 절대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한국 경마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 스타일이 맞죠.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경마로 1조 원을 번 사나이 빌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인생도 솔직히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카지노 카지노 뒷방에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배팅해갖고 돈 쩔쩔 잃은 적도 있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유튜브 가면은 빌 벤터만 쳐도 영상들 쫙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좀 더 깊게 들여다 보시면 될 거예요.